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방수공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시간에 프라이머 설명 드리면서 블리딩과 레이턴스를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블리딩, 이게 뭔지, 그리고 레이턴스가 또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리딩. 이게 이제 블리딩, 이거 피가 난다, 이런, 피가 난다. 자, 길이가 긴 기둥을 만든 요 거푸집. 우리가 레미콘 타설할 때, 이 골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레미콘을 타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벽체도 그렇고, 기둥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요. 길이가 긴 기둥. 요걸 만든 거푸집에다가 레미콘을 만약에 이렇게 쭉 부었다. 그러면은, 레미콘을 만든 거는 자갈, 시멘트, 모래, 물, 혼화제, 레미콘 강도 때문에, 그죠? 이제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이제 정해진 비율로 혼합을 해가지고, 어느 한 군데를 이렇게 딱 파가지고 확인해도 그 비율은 거의 같게 나옵니다. 그런데, 기둥이 길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가지고 레미콘을 이제 부니까 떨어지면서 중력에 의해서 그 비중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비중 차이로 기둥 하부에 무거운 자갈이 더 먼저 떨어지게 되고요. 또 떨어지다가 기둥 속에는 철근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철근에 자갈이 거기에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레미콘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레미콘 타설할 때 한번 구경하셨나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진동을 주는 게 있어요. 진동기, 바이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레미콘이 막 스며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바이브레이션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오버 바이브레이션, 그죠? 오버 바이브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같은 비율로 섞여 있는 혼합된 레미콘이 그 재료가 어떻게 돼요? 서로 분리가 되겠죠. 그러면 무거운 거는 가라앉고 가벼운 건 뜬단 말이에요. 그게 물, 또 시멘트 가루에서 이제 석고가 들어있다든가 이런 거 이제 다 뜨게 되고 혼화제도 뜨고, 요렇게 돼가지고 구성 비율이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갈수록 무거운 게 내려가고 위에는 더 가벼운 게 뜨고, 이렇게 돼가지고 위치에 따른 균질성이 달라지는 현상. 이거를 이제 재료 분리라고 해요. 자, 그래서, 레미콘이 이제 이렇게 재료 분리가 돼가지고 고정이 됐어요. 레미콘 타설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레미콘이 이제 굳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콘크리트가 돼 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 과정에서 이 재료 분리가 된 것들은, 즉, 가벼운 물,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넣은 혼화제라든가, 이제 석고라든가, 이런 아주 가벼운 것들이 이제 여기 섞여 있다가, 이게 위로 떠요. 그러니까 이걸 뜨는 거, 이거를 블리딩이라 한다. 엄격히 말하면, 이제 좀 이따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리딩이라고 하고, 블리딩이 되면, 재료 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위치별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올바른 건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시멘트라든가 이런 게 이제 강도가 위치에 따라가 틀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의 골조가, 이 부식이 빨라져요. 이렇게 돼서 건물 수명이 짧아진다. 자, 이 건물 수명을 짧게 하는 원인이 뭐냐? 블리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블리딩 한번 보겠습니다. 레미콘 표면의 물의 증발 속도가 블리딩 속도보다 빨라서 마감면에 얇은 균열이 생기기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보세요, 이제. 요게, 요 점선이
점선이 그 레미콘을 타설했을 때의 그 바닥의 그 수평면입니다. 요게. 자, 여기 지금 제가 그림 그려놓은 거, 요거는요, 이게 뭐라고 봐야 되는가 하면, 이거는 그 철근이라고 보는 거예요. 철근. 뭐, 이형 철근이라든가, 뭐, 어떤 그 철근, 바닥의 철근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레미콘 타설하게 되면, 이 위에는요, 그 건축 목수들이 그 레미콘 타설하고 막 장화 신고 들어가가지고, 꿀렁꿀렁하고, 이 바이브레이션도 막 흔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위에는 물이 고인단 말이에요, 물이. 자, 그래서 물이 약간 고여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고여가지고 이제 물이 수평을 이루고 있겠죠. 자, 그런데 물이 수평을 이루고 있는데 밑에 바닥에는 이렇게 이제 물이 많이 고인 데가 있겠고 적게 고인 데가 있고 그래요, 그죠? 자, 이런데 여기서 물이 증발이 되게 되면 이제 물이 증발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기 고여있는 고체 덩어리들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 속에로 재료 분리가 돼가지고 여기서 물이 이렇게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속에 있으면서 이게 물이 증발돼 나가는 상태에서 여기서 블리딩에 재료 분리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물이 위로 올라오니까 그 모래로 되어 있는 데에서 바닥에서 샘물이 쭉 올라오게 되면 그 샘물이 올라오는 데는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블리딩 수가 올라왔던 구멍이 만들어져요. 쭉 갔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생긴 블리딩 수가 요 수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이 올라가는 속도는요, 여기에 시멘트, 모래, 자갈 뭐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올라가는 속도가 이 물이 증발되는 속도보다 이게 천천히 올라가니까 이게 증발되면서 이게 경화되기 전에 이게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올라가니까 부룩부룩 이렇게 되니까 여기 구멍이 생기는데 이렇게 균열이 생긴단 말이에요. 얇은 균열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철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밑부분에 있는 블리딩 수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가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 철근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블리딩 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블리딩 수가 여기에 철근에 걸려가지고 철근 밑에 이렇게 이제 이 물만 고여 있는 층이 하나 만들어져요. 여기에. 그렇게 돼 있다가 위에가 건조가 되고 서서히 이게 이제 건조가 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있던 블리딩 수가 이것도 건조가 돼. 물이 건조가 되니까 여기 물이 있던 자리는 뭐가 돼, 이게 이제 텅 비어버리죠. 이게 바로 공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블리딩이 발생하면 레미콘 타설하는 부분의 철근 아래에 생긴 수막은, 자, 레미콘 타설하는 부분의 철근 아래, 여기에 생긴 수막, 아까 내가 블리딩 수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여기 이 수막이 건조가 되면서 공극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철근 아래 공극이 생긴 이 부분, 이거는, 자, 이제요, 여기 지금 이 물이 다 증발되고 나니까 원래는 여기가 수평 마감이 되겠죠, 그죠? 레벨링 되는 게 여긴데 이게 수평이 안 맞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수평 몰탈 아니면 이거 가지고 이제 미장을 해가지고 수평 마감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몰탈이라든가 레미콘, 시멘트, 뭐 모래 이런 것들이 다시 이거를 이제 위에서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철근이 어떻게 돼요? 까부라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블리딩 균열이 생긴단 말이야. 블리딩 균열. 그럼 이게 균열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 철근은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해놨지만, 철근은 여기서 이렇게 철근을 이렇게 이제 깔아놓고 여기다가 레미콘을 타설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기 전에 여기 이제 묶어놓고 여기 묶어놓고 여기 묶어놓고 여기 묶어놓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묶어놓은 다음에 레미콘을 부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 철근 두 개만 요 블리딩 수가 만들어지느냐, 여기만 수막이 생겼느냐, 여기만 공극이 생겼느냐, 그래요? 안 그렇죠? 이 철근 밑에 전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전체가. 자,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이제 미장을 해가지고 수평 마감을 하고 나니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철근이 밑으로 까부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근이 까부라진 것만큼 여기에 뭐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생기다가 안 생기는 데도 있겠죠, 물론. 그죠? 자, 이렇게 안 생기는 데도 있을 겁니다. 이것처럼. 이게 뭐냐 하면 실금이에요. 실금. 이렇게 실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블리딩이 생기지 못하게끔 이 큰 건축 현장에 갔을 때 감리하는 사람들이 레미콘 타설을 할 때 이 블리딩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블리딩 현상이 나왔다. 이런 실금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방수를 이제 지어진 건물에 물이 샌다고 해서 가가지고 방수공사를 할 때 가서 보면 이런 경우는 거의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수평 미장을 해놓은 게 이게 크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크랙이 가고 이게 들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거 왜 그런가 자 보세요. 블리딩 현상으로 발생한 블리딩 수, 여기 블리딩 수, 이게 이제 증발돼요, 이게. 그럼 굳겠죠, 그죠? 여기 시멘트라든가 혼화제라든가 석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다가 몰탈이나 여기 방수 도료라든가 이런 접착제 같은 걸 가지고 위에다가 해가지고 여기 수평 마감을 짓거나 방수를 했을 때 여기에 블리딩 수가 건조가 되면서 만들어진 아주 진흙 같은 아주 고운 가루들이 여기에 쫙 달라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프라이머를 바른다, 뭐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거를 통과해가지고 바닥 콘크리트까지 스며들어서 이거를 강화시켜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레이턴스. 그 가루들이 레이턴스란 말이에요. 안 떨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레이턴스 막이 생긴 피도면 위에 몰탈이라든가 도료, 방수 도료라가 얘기되겠죠. 접착제, 어떤 거를 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접착이 불량으로, 접착이 안 돼서 균열이 생기고 이게 들뜸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크랙이 가겠죠. 그죠? 금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물이 스며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이게 누수가 오는 거예요, 이게. 누수가 오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방수 공사를 이제 의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방수에서는요, 어떻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꼭 레이턴스 층을 제거하고, 자, 레이턴스 제거하는 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겁니다. 레이턴스 층을 제거하고 프라이머를 시공을 해서 건조를 시켜가지고 여기서 수평 마감
미장을 하고 다시 건조를 시켜가지고 여기 다시 프라이머 작업을 하고 마감재를 입혀서 더 이상 들뜸이나 크랙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방수공사를 아무리 지가 잘한다 한들 또 하자가 많은 거예요. 또 그러면 또 그 건축주하고 가가지고 얼굴 붉혀가면서 내 돈 또 따로 들여가면서 이 공사를 또 하자 보수를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 하지 말자라는 얘기지. 이 블리딩 여기에서 이 물이 건조되고 여기서 물이 다시 쭉 올라오는 이 블리딩 수, 이게 뭐예요? 이게 건물의 피, 블로드라는 얘기. 블로드, 피, 블리드, 피를 흘리다. 그 피가 이렇게 쑥 숨에 나온다는 얘기. 이 블리딩 수가 바로 그래서 블리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건축 건물에서 나오는 물, 블리딩 수, 이해됐습니까? 자, 이 블리딩 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라고요? 레이턴스라고. 레이턴스는 하자를 무조건 발생시킨다. 무조건 레이턴스는 사형을 시켜야 돼. 없애야 돼. 제거를 해야 돼요. 자, 제거하는 방법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